경계선급 지적 기능 학생 교육을 위한 컨셉 비주얼라이제이션 시스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최근 느린 학습자라고도 불리는 경계선급 지적 기능 학생과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새로운 수업 방식인 에듀테크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AI 기술이 합쳐져 있기에 이러한 방법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 격차를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정식으로 에듀테크 수업 관련 교육과정과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저희 팀도 에듀테크를 주제로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트렌드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에듀테크 수업 개론서를 구매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책에서 강조했던 내용은 경계선급 지적 기능 학생이 학습 속도가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었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바로 개념을 보고 머릿속에서 시각화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듀테크를 이용해 개념 설명을 할 때 구체적 시각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저희 프로젝트에도 이를 적용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주제를 컨셉 비주얼라이제이션 시스템으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구상한 기능은 개념을 이미지로 전환해주는 모델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산골, 집, 나무꾼 등 개념이 입력됐을 때 AR을 통해 이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생성해 주어서 이해를 돕는 방식입니다. 우선 데이터는 알라딘에서 동화 이북을 구매하여 해당 도서를 통해 텍스트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텍스트 내에서는 총 34개의 개념 텍스트를 선별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각 단어에 맞는 이미지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이미지 데이터를 크롬 드라이버를 활용해 네이버에서 크롤링을 진행했습니다. 총 677개의 데이터를 확보했고,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미지 데이터와 해당 이미지에 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1대1 매칭시킬 수 있도록 제이슨 파일을 생성해 최종 데이터셋을 완성했습니다. 이제는 모델 선정 과정인데요. 저희가 생각했던 후보군 3가지는 오토인코더, 겐, 디퓨전 모델이었습니다. 이 중 저희는 C겐이 이미지를 저희가 원하는 조건에 따라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모델링은 캐글의 데이터를 통해 진행했습니다. 고양이와 개 이미지를 가져와서 리사이즈를 하고 워드2 벡터 모델을 학습시켰습니다. 이후 노이즈를 결합하면서 차원을 늘리고 픽셀 값을 -1과 1 사이로 변환했고, 출력층에서는 판별자의 진짜 가짜 확률 값을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프롬프트에서는 다른 이미지가 출력되었습니다. 이는 저희가 에포크 수를 늘리고 파라미터를 바꿔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 양이 적은 것이 원인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C겐 모델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서 계속 이를 사용할지 정하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크롤링한 죽 이미지를 넣어 출력을 확인했습니다. 워드2 벡터를 학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고, 로스 값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저희가 20장 모두 동일 이미지로 학습을 했을 때는 좋은 이미지가 나오는 것을 보고 다른 이미지들로 함께 테스트해봤으나 학습 데이터가 모두 다른 이미지일 때는 다음과 같이 알 수 없는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적용해보았던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저희 팀은 데이터 샘플과 컴퓨터 성능의 부족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방법론을 조금 더 재검토해보자 했습니다. 이후 저희가 찾은 모델은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이었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은 스테빌리티 AI에서 LDM의 LAION, 에스테틱이라는 이미지 데이터셋을 학습하여 만든 디퓨전 모델입니다. 앞선 결과를 토대로 이미지 생성 모델을 처음부터 하기에는 데이터 양의 한계와 그 데이터를 학습시킬 만한 컴퓨팅 능력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저희가 AI 허브에서 사파 이미지 데이터, 이미지 설명에 담긴 데이터를 조금 활용해보자 라는 의견이 나와서 활용해보게 되었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의 파인튜닝은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는데 그중 저희는 드림부스와 로라 파인튜닝을 시도했습니다. 드림부스는 구글 리서치에서 개발한 기술이기 때문에 지정 데이터셋을 사용해 사전 학습된 모델을 요구사항에 맞추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라는 텍스트 생성 모델을 사용되고 모델의 특정 부분을 저랭크 행렬로 대체하는 방식을 작동합니다. 저희는 메모리 사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입력 크기를 최대한으로 줄여보았고 유넷 모델을 GPU로 이동시켜 GPU 메모리 사용을 줄이기 위해 텍스트 인코더를 CPU로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각 배치에서 로스를 개선하고 역전파를 통해 모델을 업데이트 시켰습니다. 저희가 파인튜닝을 할 때 사용했던 파라미터인데요. 저희는 천장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파라미터를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다음과 같은 이미지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했던 코드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메모리 문제 때문에 높은 정확도를 갖는 사진 출력에는 저희가 실패했지만 시겐이나 스테이블 디퓨전 그런 여러 모델을 시도하고서 이미지 생성 모델을 파인튜닝하는데 인사이트를 도출해낸 것에 의의를 갖고 프로젝트를 마무리했습니다. 저희가 이를 통해서 개선점 및 한계점을 찾았는데요. 먼저 개선점은 학습 데이터 언어 조정이 필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파인튜닝 간의 학습 데이터가 처음엔 한글이었던 것이 문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의 경우 영어에 대해서 학습된 모델이었기 때문에 한글 텍스트가 아닌 영어 텍스트로 학습시킨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두 번째는 텍스트 데이터 맥락이 제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지에 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단어가 아닌 문장으로 준비했다면 학습이 더 잘 됐을 것입니다. 모델이 단어의 맥락을 제공받지 못해 학습이 잘 안 되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한계점은 저희 가장 큰 문제인 컴퓨팅 성능의 한계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파라미터를 고려해 학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GPU 메모리가 부족해 메모리를 할당할 수 없다는 에러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구글 콜앱 프로까지 저희가 결제를 해보았는데 이는 최대 40GB까지 사용이 가능한데도 그 이상을 계속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GPU 메모리 용량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규모 모델을 파인튜닝 하는데 어려움이 또 발생했고 배치 사이즈를 1로 했을 때 실행이 되긴 했지만 메모리 용량을 고려한 파라미터는 결국 결과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직접 수집 방법에 한계가 조금 있었습니다. 시겐 모델을 통한 이미지 생성에 그런 필요한 데이터 셋들을 크롤링을 통해 직접 수집했지만 양적이나 질적 측면 모두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파인튜닝 간에는 AI 허브에 온라인은 데이터셋의 오픈 AI를 활용해 사용하기는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컴퓨팅 성능의 한계가 큰 바람에 조금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어, 저희가 이런 식으로 발표를 마무리 지었는데요. 우선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그 점이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일반적인 그런 모델에 도전하지 않고 직접 새로운 이미지 생성 모델에 도전했다는 점에 의의를 조금 두고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